자, 이번에는 3단원 전류의 자기작용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 주위에서 보통 만들어지게 돼요. 즉,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쇠붙이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석 주위에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영구 자석,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 말고도 이 전류를 이용해서도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놔보면, 그러니까 나침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고 있으면은 이 자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침반에 N극이 있고 S가 있고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통 우리가 어디예요? 북극,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 즉 남극을 가리키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위에 놓은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기는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세요. 자, 그래서 이 막대 자석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막대 자석 양 끝에가 가장 자기장이 센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지금 나침반을 여러 군데 놨는데 보면은 N극 앞에 놓은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요 중간쯤 놓은 거는 왼쪽. 그 다음에 S극에 놓은 거는 N극의 자침이 S극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쵸? 즉 보면은 자침이 N극이 이쪽이고 반대편이 S극이니까 S가 N쪽으로 인력이 작용을 해서 돌아가고, N극은 청력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침 N극은 S를 향하게 돼요. 실제로 보면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북극은 자석으로 치면은 S극에 해당이 되고요. 남극은 N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침을 놨었을 때 자침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북극이 자석의 S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극 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극을 실제로 우리가 N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석으로 치면은 지구는 북극 쪽이 S극, 남극 쪽이 N극에 해당이 되는 자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침을 쭉 놔보면 이 나침반의 화살표, 그 끝이, 자침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이어보면은 그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이어준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자기력 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철가루를 자석을 놓고 종이를 놓고 철가루를 뿌려보면 그 철가루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죠. 그렇죠. 이건 초등학교 때 나오는 실험도 했었고 나오는 내용인데, 이 철가루의 배열된 방향을 보면은 대략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거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준 게 바로 자기력 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기력 선의 방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어디에서? N에서 S를 향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을 그려줄 때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또는 서로 교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여기서 N극에서 나와서 이 선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나온 게 이렇게 교차되지 않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세요. 그래서 아까 자석의 양측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장이 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양 끝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다 N극에서 나와서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요. 이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 자석 내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돌아서 들어가고요.
실제로 자기장 이 자석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선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N에서 S 방향으로 자석 안에서는 저런 식으로 자기력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석은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하고 반대 것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전기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끼리도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당겼던 것처럼 자석도 서로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을 해요? 청력이 작용을 하고 서로 반대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N극을 서로 마주보게 놔두면 나가는 자기장이 서로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S극을 양쪽으로 두면 들어오는 자기장이 서로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됩니다. 서로 반대극을 놓으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대자석 같은 영구자석에서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만들어지고 그거를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서도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자기장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 전류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철못에다가 이렇게 니크롬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얘가 전자석이 돼서 클립도 달라붙고 아마 핀도 달라붙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을 텐데 마찬가지로 그거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전류가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주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얘를 이렇게 감으세요. 감았을 때 이 감아주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오른나사의 법칙, 원래 명칭은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 전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직선 도선에서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수직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수직 형태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동그란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첫 칸, 두째 칸, 세째 칸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냐면은 멀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 도선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약해집니다. 즉 도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누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자기장의 세기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통 자기장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항이 B예요. B. 뭐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자기장은 B라고 나타내고 참고로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라고 하는 그죠?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는요 뭐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이 원형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있잖아요. 그 회전 방향에 이렇게 무슨 방향? 접선 방향으로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으면 접선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방향으로 여기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기장의 방향은 회전 방향의 무슨 방향? 접선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은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 직선 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 게 바로 원형 도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 도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원형 도선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줘 버리면, 아이고 얘가 꼬여서 안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줘 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원형 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을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예, 그게 바로 원형 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보면은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 부분은 뭐랑 똑같아요? 직선 도선하고 결국에는 똑같아요. 직선 도선을 이렇게 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를 따라 요렇게, 여기를 따라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전류 방향이,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죠? 요렇게 돌아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왼쪽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말아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다 말려주면은 이 양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가운데도 원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형 자기장을 다 겹쳐보면은 결국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돌아서 앞으로 나오니까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 나오니까 뒤에서 앞으로 돌아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잖아요. 각 지점을 구해줄 때는 우리가 이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으로 구해주면 되지만, 그러니까 원형 도선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중심의 자기장을 구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죠. 아까 직선 도선 자기장 구할 때는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류였고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형 도선 자기장, 특히나 중심의 자기장 방향 구해주려면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돌아가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돼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형태의 자기장이 중심에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살로 표시를 해서 뒤에서 화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본 형태로 이게 점 형태가 앞으로 나온다. 만약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류가 감기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점은 그냥 직선 도선처럼 말아주시면 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는 전류 방향을 감아주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비례하고요.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은 당연히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대신에 이 B는 여기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원형 직선 도선했고 원형 도선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형 코일이에요. 코일. 자, 코일은 아까 선생님이 직선 도선을 이렇게 직선 도선을 한 번 감으면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냥 원형 도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 번 감으면 결국에는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무슨 상태가 돼요? 예, 코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형 도선을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게 코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그려줄 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좀 쉽게 원통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그다음 앞에서 뒤로 감겨 있는 이런 형태로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감기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돌아 나와서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아, 물론 이게 앞에서 뒤로 감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감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들어가서 뒤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나 감기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면은 이 자기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형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자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원형도선의 중심 자기장을 구할 때는 감아주는 방향, 이렇게 감는 방향이 뭐가 된다? 전류 방향.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전류가 앞쪽에서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서 감겨서 뒤에서 돌아서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뒤로 전류가 말리면 이 왼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나가겠죠. 그럼 나간 자기장은 돌아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가는 이쪽이 뭐가 되냐면 자석의 N극이 되죠. 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은 N극, 이 들어가는 이 뒤쪽은 무슨 극이 됩니까? S극.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나오면 뒤쪽에서 여기서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앞쪽으로 감기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감는 방향, 엄지손가락의 자기장의 방향. 그럼 여기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쪽이 N극, 나간 자기장이 돌아서 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은 무슨 극? S극.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밖에서는 실제로 이게 자석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자기력선은 끊길 수가 없잖아요. 끊길 수가 없으니까 들어온 자기장은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쭉 연결된 직선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부는 직선, 외부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하고 비슷한 원형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다음에 이 코일을요 촘촘하게 감을수록 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감는다가 아니라 촘촘히 감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번을 감는다라고 하더라도 요만한 원통에다가 100번을 감는 거랑 그 다음에 이만한 원통에다가 100번을 감는 거랑은 코일과 코일 사이의 간격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긴 횟수도 많아야 되지만 그 감긴 횟수의 코일 사이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촘촘하게 감는다라는 표현을 원통 단위 길이당 1m당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장의 세기하고요. 이 원형 도서, 이 원통의 굵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류의 세기하고 감긴 횟수만 같으면 굵던지 가늘던지 이 원통의 두께, 굵기 자체는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 지금 전류가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니구나. 앞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앞에서 이게 뒤로 들어갔으면 이쪽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침을 여기다 놓으면 나침반을 N극은 이쪽, 그다음에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이라서 S극에 해당이 되니까 자침은 왼쪽. 그럼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가는 방향 오른쪽.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연결돼서. 그러니까 왜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왼쪽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중앙만 보면은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 바깥쪽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즉 코일 내부 자기장과 코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서로 반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코일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뭐랑 같아져요? 자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나가는 쪽이 뭐가 됐고요? N극이 됐고 들어가는 쪽이 S극이 됐으니까 하나의 자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위에서 했던 요 원형 코일 한 번 감긴 것도요. 이 원형 코일이 이렇게 한 번 감긴 것도 실제로 코일이 한 번 감긴 거예요. 원형 도선은.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전류 방향이.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돌아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뒤에서는 들어오고 이 원형 도선 앞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형 도선 하나만 보면 뒤쪽은 얘를 옆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됐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뒤쪽은 S극, 앞쪽은 N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원형 도선이 여러 겹이 겹쳐져 있는 게 바로 지금 했던 원형 코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자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석이나 마찬가지라서 전 자석은 전류로 만들어낸 자석이거든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이에요. 즉, 철심을 넣으면 철심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을 더 강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코일에 철심을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에 의한 자기장하고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철심도 자석이 돼요. 그러니까 금방 강하게 자석처럼 자기장을 띠게 돼서 더 오래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철심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를 때만 어떻게 돼요? 자석이 되고 전류를 끊어버리면 자석이 안 돼요. 보통 자석은 영구자석이라고 해서 항상 쇠붙이가 달라붙지만 전자석은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됩니다. 극은 마찬가지로 전류 방향이 여러분들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랑 앞에서 뒤로 나오는 거랑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바뀌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고요. 전류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석의 세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부상열차나 전자석 기중기, 그러니까 이게 폐차장 같은 데서 자동차를 자석으로 딱 붙여가지고 집게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게 전자석 기중기. 그다음에는 스피커, 자기공명, 영상 촬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MRI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으로 만들어져서 자기장으로 몸 안에 촬영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원통이 하나의 큰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라 몸에 방사선이 들어오니까 좀 해로울 수도 있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MRI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MRI는 저 자기장으로 촬영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장의 원리가 바로 이 원형 코일이다.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쏙쏙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XOX예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생기죠.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기로 생긴다. 아니죠.
아까 보면은 자석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특히나 이 자석의 양 끝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요? 셌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오른쪽 그림은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자기력선을 나타낸 건데 지금 이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오고요. 나 쪽으로도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둘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예, S극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서로 무슨 힘이 작용을 해요? 청력, 같은 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오른쪽 가는 직선도선, 그림 나는 원형도선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은 얘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아까 중앙자기장 보여줄 때는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아니면은 여기서는 전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감아줘도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D에 놓은 거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 B는 왼쪽에서 오른쪽, C는 아래에서 위. 근데 여기서 이제 방위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향해야 돼요? 아래쪽. 이게 빨간색이 가르치는 방향이 N극에 해당이 되니까 A는 D극. 그 다음에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니은. 그 다음에 C는 위쪽, 그러니까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역.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내려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D극.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A, B, C 부분에 나침반을 놓았대요.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지금 뒤에서 감겨서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니까 감아주는 방향이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그러니까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자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 N극, 들어가는 방향이 S극. 그러니까 그래서 자침의 N극은 오른쪽. 그 다음에 아까 이 코일 외부하고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 그리고 요 자기력선을 쭉 이어주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오른쪽. 그러니까 요 방향 표시를 보면은 여기는 어디예요? 서쪽. 여기 어디? 동쪽. 예, 동쪽. 네, 요렇게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동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전자석 A부터 D의 부분 중 N극을 띄는 곳.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이, 이쪽이 N극. 그 다음 얘는 앞에서 뒤로 감겨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이 N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서로 무슨 극이 된다? 예, N극의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